일극은 O, 체제는 X.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극 체제를 같이 한 게 아니라 일극은 맞다? 그럼 체제는 아니다? 그겁니까? 지금 이재명 지금 당대표 후보가 X를 들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네요, 지금요.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제목과 관련된 질문에 답들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극 체제다. OX 들어주세요. 일극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체제라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이건 체제가 아니죠. 다양한 국민들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저도 우리 김두관 후보님, 김지수 후보님께서 우리 당원들의 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은 제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일극 체제냐 아니냐 OX를 들어달라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다 맞다 그랬거든요. 일극 체제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유가 일극은 맞는 것 같은데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설명을 합니다. 박상수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저 설명은?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적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1등이 됐다.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요. 마지막에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라는. 네, 맞아요. 내가 어쩌다 보니 1등이 된 거지 내가 원했던 적은 없다. 내가 이게 체제도 아니고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내가 1등이 된 거니 우리 김두관 후보랑 나머지 또 다른 김지수 후보도 1등이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근데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잘 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들, 이 개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분들이 좀 특별한 지위를 가지도록 당원 당규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갔죠. 당원 중심의 정당 뭐 이런 게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으로 대의원의 가고 있어요, 권한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예. 자신들한테 유리한 이 세력의 이 그 권한을 넓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게 바로 체제고 계획입니다. 그 체제와 계획에 따라서 일극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서 후회된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지금 투표율이 30%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전당대회 투표율이랑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기권이라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재명 전 대표도 이제 아직은 대표가 된 건 거의 대표가 되시긴 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지금. 그게 왜 고민일 거냐면 이 지금까지 당에서 어떤 그런 일극으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하는 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예. 앞으로 나가서 이제 대선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는 이 부분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총선에서 굉장히 큰 패배를 당한 것도 있는 건데 예.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 이미지로 가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중도로 계속 우클릭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 부분을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보입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일극은 맞지만 체제는 아니다. 이 설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그 말에 동의해요. 일극은 맞죠. 뭐 지금 상황을 보면 90%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예. 일극인 거죠. 근데 체제는 제도와 법률로서 강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정당에서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체제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개혁의 딸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더 높아요. 투표율은.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 그때도 30%대 지금도 30%다. 그러니까 더 높다니까요. 지금이요. 그리고 지금 중간하고 있어요. 예. 끝난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했을 때 초반에.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냐 했더니 조금만 지켜봐라.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잖아요. 0.73%로 패배한 대선 후보입니다. 그다음에 2년 동안 저희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 총선 선대위원장 하면서 192대 108을 만들었어요. 아니 이런 후보가 나왔는데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가장 우려되는 건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 건데 예. 이 잘못이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잘못으로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당원들이 선출한 거잖아요. 지금 선택한 건데. 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의 우려 또 그다음에 연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치적 결단을 했던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과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잘 설명해 낼 것인가 실천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이지
지금 만들어진 것들은 억지로 독재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격을 하시는 건 뭐 설명할 방법 별로 없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처지를 약간 설명하는, 그러면서 약간 힘들다는 분위기의 얘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험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겪는 시련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송영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고 한 건데 지금이 제일 힘들다. 그리고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약간 사법리스크 관련된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그런 얘기를 했죠. 미합 중국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저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다 그랬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건데요. 아. 왜냐하면은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9월 6일에 그 선거법 사건 변론 종결하고 9월 30일에 위증교사 사건 변론 종결하잖아요. 그렇다면 10월이나 11월에 1심 판결이 둘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 전 대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정치적으로 곤경에 몰리겠습니까? 특히나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은 그게 확정이 됐을 때 민주당이 430억 원이 넘는 그 대선 선거 보전금 반환해야 됩니다. 당내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제일 힘든 시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더 힘든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시점에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자, 전당대회는 이제 사실은 결판이 났고 그 이후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를 변함없이 지지해달라. 예. 그런 얘기들을 지금 어쨌든 당원들과 지지층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에 계속 해두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토론에는 다른 후보도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워낙 뭐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앞서 달려오니까 주목을 받는 건데 김두관 후보도 있고 다른 후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두관 후보가 어제 약간 푸념성 발언 같은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이 종부세 완화, 검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걸 보면서 많은 우리 당원들께서 이것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왜 이재명 후보 이런 주장을 했을까? 만약에 검투세 유예, 종부세 완화를 김두관이가 주장을 했으면 아마 수박으로 몰려서 큰일 났겠다 이런 염려까지 하시더라고요. 강성필 부위원장. 그러니까 약간 푸념인데 내가 저런 얘기 써봐라. 종부세 얘기, 금투세 이런 얘기 써봐라. 나 수박으로 몰라다 이 얘기거든요.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뭐 김두관 후보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봅니다. 만약에 꺼내놨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정말 김두관 후보께는 죄송한데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래서 억울하면 지지율 높여라 이 뜻입니까 네, 지금? 아유, 정치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국민의힘만 보세요. 아니 선거에 완전 참패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어쨌든 지지율이 높고 지지를 받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뭐겠어요? 압도적인 지지 아니에요. 그 지지의 이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의 그 해법에 김두관 후보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제 사실 또 김두관 후보께서 예. 정치를 짧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을 때 정치를 잘하신 적도 있었고 또 조금 미숙한 판단을 하셨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정말 용기를 내서 우리 전당대회에 나오셔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 이렇게 경쟁하시는 거에 대해서 높이 사고 예. 그 마음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당원들도 많다. 그래서 근데 종부세 문제는 어쨌든 정책적인 문제인데 사실 우리 당의 정체성과 저는 관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흐르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또 거기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조금 더 치열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꺼내놓으면 그러니까 망정이지 김두관 후보가 저 얘기했으면 바로 수박됐다. 지금 이걸 본인이 했는데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은 동의하시면서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게 해법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랬다고 약간 푸념 같은 얘기를 어제 토론에서 김두관 후보가 조금 내놨습니다.